괜히 겁먹고 쫄아서 자기가 편안한 상태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못 푸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목고들의 면접 질문에 대해서 같이 좀 분석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전주 상산고등학교입니다. 상산고의 면접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면접 준비를 하는 중3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다른 학교들도 물론 만만치 않은 면접이기는 한데요. 상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뭔가 문제를 푼다는 압박감 때문에 특히나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같이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상산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면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에 두려움과 압박감이 분명히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학교를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을 치르는 학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산 같은 학교들을 저희가 제시문 기반 면접을 치르는 학교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통 질문이 나오고 지원자들이 모두 다 같은 질문을 푸는 이런 방식의 면접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압박감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제가 다른 상산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상산의 창의수학 면접 같은 경우 정답률이 물론 너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정답률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또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들을 모두 다 맞췄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면접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본인이 혼자 풀었을 때는 4질문 중에 2개밖에 못 풀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갔을 때 이 상산의 면접관님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젠틀한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못 풀었는지를 들어보시고 굉장히 도와주려고도 하시고요. 진짜로. 그 자리에서 힌트를 주면서 아이한테 끝까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뜻은 내가 결국 혼자 풀었을 때는 못 풀었지만 들어가서 면접관님들이 도와주셨을 때 풀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극단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셨는데도 못 푼 경우도 합격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면접관님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이 아이가 수학이나 과학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이런 것들도 이 학교의 면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을 보여드릴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은 작년 상산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둘 다 수학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근래에 있어서 이슈였었던 재작년 질문을 살짝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재작년 질문 같은 경우가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이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을 했었던 해기는 했었거든요. 사실 창의수학 같은 경우는 상산고에서 아무래도 같은 유형의 느낌의 질문들을 잘 안 내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았거든요. 수학이 나왔다가 과학이 나오기도 하고요. 과학 안에서도 물리나 화학이 나왔다가 지구과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도형이 나오기도 하고요. 함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주를 조금 하시려고 한다라는 느낌들을 개인적으로는 좀 받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건 상산의 모든 질문은 학생들이 복기를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제시문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창의수학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나왔었던 게 망이랑 삭, 그러니까 상망월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삭이랑 망이라는 게 30일 동안 번갈아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주와 만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구와 달과 태양에 대한 설명과 상망월, 간조, 만주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면서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는 섬이 간조 때만 열리는 섬이고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 방향이 북극성에서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제시문에 쭉 설명이 돼 있었다. 라고 대충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기반으로 하여서 딸린 질문들이 쭉 나오게 됐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리고 달의 공전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이야기를 해라. 북극성 위치에서 달을 보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도냐? 이런 질문이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후 10시에 달을 봤을 때 상산이라는 애가 같은 자리에서도 내일 똑같은 달을 정남 쪽에서 보려면 몇 시에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달이 뜨는 시간이 매일매일 조금씩 늦춰진다라는 조건이 또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 3번 질문이 진짜 어려웠었던 질문이었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간조 때 어머니를 데리고 1시에 간조 때만 열리는 섬에
데리고 갔는데 외국인 친구를 데리고 갈 때 오후 6시에 데리고 갔고 2주 후에 만약에 이 외국인 친구가 또 간다고 했을 때 같은 달을 보려면 언제 가야 되냐? 약간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질문이 3개가 나왔고요. 1번 질문이 가장 기초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2, 3번 질문으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졌는데 3번 질문이 이제 가장 어려웠었던 질문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질문 같은 경우도 재작년 같은 상황에선 이제 아이들이 처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당황하고 놀랐지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두 이제 중학교 3년 동안 배웠었던 과학 개념 안에 있었던 개념이라는 것이죠. 간조만조나 달의 공전 방향, 태양의 자전 방향, 지구의 공전 방향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실 중학교 과학 교과 과정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었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면접 치르고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항상 같은 경우는 창의 수학을 풀기는 하지만 꼭 그 방의 마지막에는 개별 질문을 하십니다. 이 아이가 창의 수학 질문을 대답하느라 시간을 너무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중간에 끊으셔서라도 무조건 개별 질문을 꼭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개별 질문도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개별 질문들 조금 보면은 대부분은 다 자기소개서 기반의 개별 질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오가노이드가 무엇이냐, 줄기세포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복지관 봉사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냐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기소개서 아이가 인성영역에 쓴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무래도 창의 수학 방에서 이제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를 푼 걸로만은 아이를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는 생각 때문이신지 개별 질문을 그래도 꼭 해주시는 편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및 독서방 같은 경우 재작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제시문 하나와 그 다음에 깨진 유리창 이론에 관련된 제시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성 및 독서방 같은 경우는 고3 애들이 치르는 대학 면접, 그러니까 특히나 약간 인문계나 사회과학 계열 애들이 치르는 제시문 기반 면접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이제 훨씬 쉬운 난이도지만 제시문 이제 2개가 아무래도 인문사회나 사회과학 계열에 관련된 제시문이 나오고 그것을 읽고 아이들이 딸린 질문을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딸린 질문은 표 1과 2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하나씩 말해라. 그 다음에 2번은 표를 보고 초등학생이 제일 폭력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둘 중 하나를 골라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시켜서 폭력을 전체적으로 낮출 방법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4번이 3번에서 말한 계획에 한계점이 없느냐 라는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2개에 딸린 질문이 4개가 나왔었던 형태였고요. 작년도 똑같았습니다. 독서 및 인성 같은 경우는 몇 년 연속 계속 제시문은 2개, 딸린 질문은 한 3, 4개 정도의 거의 같은 형식의 질문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게 창의수학과는 또 약간의 차이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및 인성반 같은 경우도 공통질문 이후에는 개별 질문을 꼭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 질문들을 쭉 받았고요. 이 개별 질문 안에는 보시다시피 생기부 질문도 상상 같은 경우는 조금 들어있기는 합니다. 생기부에서 이제 국어 세특에서 문법을 통해서 학습했다고 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뭐 약간 이런 질문들이 생기부를 보고 좀 내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하나고도 그렇고 상상고도 그렇지만 개별 질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생기부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까지 아무래도 조금 더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산의 창의수학과 독서 및 인성방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제시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축약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만 듣고는 이 문제를 혹시 못 풀겠는데 라는 학생이 있다면 너무 쫄 거는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많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실제 제시문을 보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조건이 있어서 아마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 3년 동안 배웠었던 수학과 과학 개념에 대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등 개념의 수학이 필요하다던가 그런 것이 사실 아니고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오히려 하다가는 괜히 겁먹고 쫄아서 자기가 편안한 상태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못 푸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상산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창의 수학방의 가장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채우고 불필요하게 겁먹은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용기를 가지면서 이 학교를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성고등학교의 면접 지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역시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